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부터 대구와 경북의 기온은 급격히 낮아져 반짝 추위가 예상됩니다. 더불어 바람까지 강해 체감 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낮부터 반짝 추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지겠는데요.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은 9도로 어제보다 10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특히 낮 기온이 주춤하면서 아침 기온보다도 낮겠고요. 내일과 모레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져 영하권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와 함께 찬바람까지 더해져 춥겠는데요. 현재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고요. 더불어 내일까지 대구와 그 밖의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도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반짝 추위는 목요일부터 차차 기온이 오르겠지만 지난주보다는 낮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토요일은 포항 촉발 지진이 발생한 지 8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학교와 법조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과학과 법으로 진실규명과 회복의 길을 모색하는 국제포럼이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든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촉발 지진, 사망 1명, 부상 117명의 인명피해와 시설물 전파 671채 등 3,323억 원의 직간접 피해를 안겼습니다. 포항시는 지진의 아픔이 서려 있는 흥해에서 지역 회복의 길을 모색하는 국제 포럼을 열었습니다. 과학계는 촉발 지진 이후에도 계속되는 규모 2 이하의 미소 지진에 대한 관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지진들은 규모가 2가 안 되는 아주 작은 지진들이어서 시민분들은 느끼지 못하는 지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작은 지진들도 많이 발생하고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왜 그런지 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판결문을 분석한 이진한 고려대 명예교수는 법원은 고압 물주임만으로 주의의무 위반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지진 규모와 주입 압력의 상관관계를 입증한 수많은 국제 연구 결과를 무시한 것이라며 판결의 과학적 근거 부족을 비판했습니다. 소프트 스티뮬레이션 기법은 3.1 지진이 발생한 PX2정에 한 게 아니라 PX1에 한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오른쪽 다리가 부러졌는데 왼쪽 다리를 기부스하고 조치를 했다라고 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법조계는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법적 쟁점과 전망을 논의했습니다. 포항시는 대법원 최종심이 순리대로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그러한 피해를 생각해서 좀 더 확실한 그런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공동 소송 대리인단 지원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을 끝까지 해나가서 어느덧 시간은 8년이 흘러도 50만 포항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 등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안들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강릉항 여객터미널이 행정적으로 폐쇄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강원도 강릉에서 울릉도 저동항을 잇는 여객선 운항이 15년 만에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울릉도 주민들은 수도권에서 울릉도로 향하는 가장 빠른 관문이 사라졌다며 노선 부활을 촉구하고 있지만 터미널 이전 신축 등의 조치를 단기간에 이행하기 어려워 여객선 운항 연장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릉에서 울릉 간 여객선은 지난 10월 31일 운항을 끝으로 동절기 휴항에 들어갔으며 이에 따라 강원도와 울릉도를 잇는 여객선은 현재 동해 묵호에서 울릉 노선만 남게 됐습니다. 기후위기 속에서 일본에선 농가가 직접 소비자와 연결되는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생산자가 스스로 가격을 정하고
소비자와 신뢰로 거래하는 새로운 유통 모델 포켓 마르쉐를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시즈오카현의 한 마을, 400년 19대째 농사를 이어온 오다테 가문의 농가입니다. 봄부터 겨울까지 사계절 쉬지 않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유기농만을 고집해 나름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年間30種類ぐらい使っていて、ネギ、人参、白菜、さつまいも、あとみかん、あと少しレモンも作ってます。이 농가는 모든 농산물을 직거래 플랫폼인 포켓 마르쉐를 통해 전국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합니다. 도매상이나 중간 유통 없이 생산자 이름으로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파 한 뿌리가 3,800원, 단감 10개 한 상자가 3만 원을 넘을 정도로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私一人でやっているので、労力が少なく売ることができるっていうことと、あとはより多くの人に知ってもらえるっていう点ですね。 직거래 플랫폼 포켓 마르쉐는 스마트폰에서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시장으로 2016년 시작됐습니다. ただいまポケットマルシェの生産者登録が全国に約8700人、ユーザーですと86万人いるような状況になっております。ユーザーは一般的なマーケティングみたいなところで、集めているところであるんですが、生産者においては、代表の高橋がですね、日本全国発注して直接対話を重ねながら、ポケットマルシェというサービスの良さであったりとか、その先に実現したいビジョンみたいなところを語りながらですね、登録を促していて、今の数字に至ったというような背景になっています。 도시 소비자는 중간 유통 없이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주문하고 생산자의 사진과 이력까지 확인하며 신뢰를 쌓습니다. ポケットマルシェで買うということは通常スーパーで買うより、生産してからつまり収穫してから届くまでの時間がすごく短いんですね。なのでその新鮮な商品が買える、新鮮で美味しい食べ物が買えるっていうのはユーザーの大きな魅力だと思います。 이 플랫폼은 생산자가 가격을 결정하고 소비자가 플랫폼 수수료를 모두 부담하는 구조로 농어가 살리기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포켓 마르쉐를 시작으로 다양한 직거래 플랫폼이 생겨나면서 일본 농수산물 유통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생산자 중심의 생산자와의 소통을 강조하는 새로운 직거래 플랫폼이 작지만 강한 일본 농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독감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전국 독감 유행 단계가 보통에서 높음으로 격상됐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2일부터 8일까지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50.7명으로 전주보다 122.4% 급증했습니다. 특히 7살에서 12살 사이 어린이 환자는 1000명당 138명으로 2배 넘게 뛰었고 영유아와 청소년도 모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부산 기장에 위치한 고리원전 2호기가 설계 수명을 다해 운행이 중단됐었지만 세 차례 심의 끝에 결국 계속 운전이 승인됐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이루어진 원전 수명 연장 결정인 만큼 다른 노후 원전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유태경 기자입니다.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2호기. 40년 설계 수명이 끝난 2023년 가동을 멈춘 뒤 수명 연장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세 차례 이 안건을 심의한 끝에 제적위원 6명 중 5명 찬성으로 계속 운전을 허가했습니다. 구조물 상태와 설비 교체 계획 등을 심의한 결과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됐다며 설계 수명을 10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 에너지 믹스를 강조해온 이재명 정부의 첫 원전 수명 연장 사례인 만큼 이번 결정은 나머지 노후 원전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됩니다. 현재 고리 3, 4호기도 각각 지난해와 올해 수명이 끝나 운행이 중단되는 등 전국의 원전 9기가 계속 운전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원전도 있는 거 써야죠. 그래서 가동 기간 지난 것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확인되면 연장해서 쓰고. 이번 심의에서는 안전 불확실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반대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환경단체들도 위험성이 축소 평가됐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소송을 하면서 이제 고리 2호기 관련 수명 연장의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원안위가 안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 것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2호기의 설비 개선 작업을 진행해 내년 2월부터 재가동에 들어가 오는 2033년 4월까지 운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태경입니다.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난 5월 포항 해군 대잠초계기의 P3C 추락 사고는 훈련 부족과 장비 노후화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군은 사고 조사 과정에서 비행교범에 명시된 실속 회복 훈련과 조종 불능 회복 훈련이 시행되지 않은 점을 확인했으며 사고기에 실속 경보 장치가 장착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엔진 점검에서 이물질로 인한 손상도 발견됐으며 해군 관계자는 이 손상이 조종사의 주의력을 분산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비행 승무원 훈련 강화, 엔진 연소실 점검 주기 단축, 받음각 지식의 위치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주에 있는 경북 항공고등학교에서는 다양한 동아리 교실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문화적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경북 항공고의 동아리 활동을 변준영 MBC 청소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곳은 항공정비 명문으로 알려진 경북 항공고등학교입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학생이 하나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1인 1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014년부터 이어져온 다양한 예술, 기술 동아리들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협동심을 키우고 학교의 따뜻한 문화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튜브로만 오케스트라 연주를 봤는데요. 항공고에 들어와서 직접 첼로 연주하고 무대도 서보니까 정말 좋아요. 주말이나 시간 날 때 악기 연습하는 게 저만의 힐링이 됐어요.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예술과 기술, 감성과 협업을 함께 배우고 있는데요. 특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은 학교를 대표하는 동아리로 정기 공연뿐 아니라 외부 무대에서도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합주할 때 어떤 파트가 좀 느리면 다 같이 맞추느라 연습 시간이 더 길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선배님들이랑 친구들이랑 계속 같이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음이 착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진짜 신기하고 뿌듯해요. 매주 목요일 경북항공고 학생들은 오케스트라나 합창 등 자신이 속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합니다. 바이올린, 보컬밴드, 애니메이션, 영상 제작 등 총 20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 중입니다. 컨트라베이스는 섬세함과 인내가 필요한 악기입니다. 학생들이 한음 한음에 집중하면서 자신만의 소리를 찾아갈 때 정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처음에 활 잡는 것도 서툴렀던 아이들이 무대에서 멋지게 연주할 때 그 성장의 순간이 참 감동적이에요. 저희 항공고 학생들은 성실하고 집중력이 좋습니다. 악보 하나하나를 정비하듯 섬세하게 다루죠. 음악을 통해서 팀워크를 배우고 무대에서 서로를 신뢰하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하늘을 향한 기술, 그리고 마음을 나누는 예술, 경북항공고의 동아리 활동은 지금 이 순간에도 또 하나의 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청소년 기자 변준영입니다. 경북경찰청이 수능 종료와 함께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경찰은 어제까지 학교 전담경찰관 특별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학원가와 유해업소 밀집 지역에서 유해환경 점검과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또 지자체와 교육청 등과 협력해 위기 청소년 발굴과 선도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수소 전문기업 FCI가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의 수소연료전지 생산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FCI 포항 1공장이 내년 하반기 완공되면 25메가와트급 대형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생산 라인이 구축되며 이후 2단계, 3단계로 시설을 확장하면 고용 규모도 점차 늘어날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는 단순한 공장 유치를 넘어 포항이 수소산업 밸류체인을 구축해 국내에서 독보적인 에너지 소재 장비, 연구제조 복합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경북테크노파크를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술한 복무관리와 조직 내 기강회의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경북테크노파크는 개인 해외여행을 위한 허위 출장 신청 사례와
정직자에게도 급여 50%를 지급하는 정관 조항, 느슨한 징계 기준 등이 잇따라 지적됐습니다. 포항 출신 손익원 경북도 의원은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본분을 망각하고 제의 속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며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도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포항시는 덕업근로자 종합복지관에서 산불 방지 발대식을 갖고 산불 감시원 역량을 강화하는 직무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포항시는 산불 감시원 283명과 산불 진화대원 55명을 위촉하고 산불 진화 일기 임차 기간을 1개월 연장해 10월 10일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부터 반짝 추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지겠는데요. 오늘 대구의 낮 기온도 9도로 어제보다 10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 기온은 낮 기온보다도 높아 오늘 낮 기온 주춤하겠고요. 내일과 모레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뚝 떨어져 영하권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와 더불어 찬바람까지 더해져 춥겠는데요. 현재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더불어 내일까지 대구와 그 밖의 경북 대부분 지역에도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구름 많다 차차 맑아지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바다의 물결 0.5m에서 최고 3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0도, 경산은 11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와 경산 모두 9도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7도, 봉화는 3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안동 7도, 봉화는 5도에 그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13도로 시작해 낮에는 10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반짝 추위는 목요일부터 차차 기온이 회복하겠고요. 다만 지난주보다도 이번 주는 계속해서 서늘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